너무 아침이다. 너무 일찍 일어나 버렸어. 오늘은 드디어 비자가 나와가지고 비자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몇 년 나왔을까? 제 석사라고 똑똑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2년을 줘야 하지 않을까요? 2년이 나왔길 바라며. 입국관리소가 굉장히 오랜 대기 시간으로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대에 가야 그나마 빠르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냥 가고 싶은 시간대 가세요. 이 시간에 가봤자 기다리긴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엄청나게 빨리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자를 받고 또 오늘 또 어딜 가야 되냐면은 국회 도서관을 가야 되는데요. 거기에서 책이랑 논문을 복사할 수 있어요. 유료로. 아마 안에는 촬영이 안 되는 걸로 알아서 찍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야 돼요. 이거를 보고 싶습니다 하면은 거기 직원분들이 그 리프트로 뭐 지하에서 이렇게 끌어올려줘. 대체 지하에 어떤 서재가 있을지 너무 궁금한 바인데요. 이케아 느낌이 나겠죠? 굉장히 웅장할 것 같은데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장소가 올라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또 있어서 은근 오래 걸립니다. 그런 대기 시간도 있고 가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이왕 간 김에 쓸데기 없는 논문도 다 복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근데 제가 이제까지 가본 장소 중에서 제일 기 빨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기가 빨리는 거랑은 좀 다른 느낌으로 진짜 전기가 빨리는 느낌? 그래서 국회 도서관 꿀팁. 미리 무슨 논문을 복사할지 정한다.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가면은 바로 카드 삑, 로그인, 바로 신청, 복사, 돈 내, 바로 나와버려. 그렇게 해야 기가 빨리지 않습니다. 제 목표는 아니지. 소망은 재료카드를 12시 내로 받았으면 좋겠고 국회 도서관에서 3시 내로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그렇게 걸릴까?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한 것 같아. 뭘 챙길 거냐면 또 책을 이빠이 챙겨야 되는데 일단 이거 오다 마코토라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 작가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래요. 이거를 토대로 어떤 학생이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읽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좀 질문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짜투리 시간에 읽을 그냥 책 나카노 브로드웨이에서 샀습니다. 500원인가 주고 샀습니다. 기담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약간 기묘한 이야기인가? 하고 샀는데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헌책방을 운영하시는 분이 헌책방을 왜 운영하게 됐는지 여기서 어떤 만남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담긴 것 같아요. 오늘 나간 김에 책갈피를 좀 살까? 책갈피라는 걸 팔아요? 이 세상에? 책갈피라는 용도만을 가진 물건이 있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아이패드를 챙겨야 되는데 제가 어제 학교에 간 김에 DBP아에서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다운받아갔거든요. DBP아랑 연계되어 있는 대학교는 그 대학교 와이파이로 접속을 하면은 논문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좀 불편해. 학교 아이디가 아니고 학교 와이파이로 연결해야 한다는 점이. 그래서 학교에 간 김에 제가 논문을 거의 20개, 30개씩 다운을 받아가지고 오는 편이거든요. 저런 것들 읽으면서 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책을 챙길 거고 필통도 챙겨야 되고요. 이것도 챙겨가겠습니다. 미스테리 소설을 비평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뭔가 머리가 허전한걸? 제가 나카노 브로드웨이에서 샀어요. 이것도 뭐 한 500원 주고 샀나? 그럼 이제 진짜 나가보겠습니다. 비자를 받고 왔는데 2년이 나왔습니다. 2년이. 근데 내가 만약에 수시 논문을 2년 만에 쓰지 못하고 연장을 해야 한다면 이 비자 신청하는 짓거리를 그때는 1년마다 해야겠죠? 그때는 막 2년씩 안 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2년 내로 졸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석사 논문을 단 한 글자로 쓰지 않았거든요. 벌써 한 달이나 지났는데 많이 큰일이 난 것 같습니다. 석사 입학하기 전에는 석사 논문도 쓰고 잡지 논문도 엄청 많이 쓰고 석사 때도 뭔가 커리어를 막 쌓아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커리어는 개뿔. 그냥 학생이죠. 수업을 열심히 들을 뿐이죠. 선배들이랑 대화를 했는데 3학년까지 할 것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농담식으로 하는 것 같았으나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포심을 느꼈다. 2년 내로 졸업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나 봐요. 그래도 제 목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논문과 동시에 잡지 투고를 많이 하고 싶다는 생각을 아직 갖고 있어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지. 아직 한 달밖에 안 지났어. まもなく3番線に快速
이거를 다 읽었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들리려나? 여기 시끄러워가지고 지금 삼각대를 안 들고 와가지고 지금 수저통으로 지금 높이를 맞춰가지고 찍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잘린다 이렇게 높게 해도. 아무튼 이 책을 다 읽었어요. 모래로부터 쑥이라는 책인데 전쟁 상황 속에 놓인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고뇌를 하는지 그런 거를 그린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 발표는 신앙심에 관련된 발표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 말고 이 책 초반에 나오는 주인공 엄마가 그리스도교를 믿게 된 그 경위와 이 책에서 그리스도교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거든요. 제 추측상 아직 무슨 발표를 할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그쪽을 좀 중점으로 두고 읽었고요. 도피처로서의 종교에 대해서 내일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는 바고 질문거리라든가 의문점 같은 걸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가라스가 でかい。カラスでかい。足が見えるんだって思って、料理あんま好きじゃないんで、なんか意味のない行動に感じちゃう。料理？なんか料理してすぐ食べてすぐなくなるじゃん、それがなんか意味のない。彼氏とかいるんですか？いないです。今の生活も十分楽しいから、好きな人とかもいないんですか？いないです。そう。本当になんか推し活もしてないし、今。あ、でも甘いかこれ。カンバーは面白い味でしたよね。でも美味しいです。そう。しそ好きなんで。あ、しそ好きなんだ。ガンジーの涙と。うわー説明も書いてないし。そうそう、書いてない。前作ったのしそ畑っていうこれも私なんだけ 드디어 집에 왔습니다. 이거 하루 종일 이걸 들고 다니다 보니까 되게 쭈글쭈글했어. 국회도서관에서 뽑은 논문들 좀 소개를 하면은 제가 이번 달에 어떤 수업에서 논문을 하나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 에도가 람포의 백주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이 컬트 종교적인 면모를 보이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쓸 거예요. 백주몽 현상에 대한 논문 2개랑 그 다음에 람포 백주몽에 관련된 작품론 하나를 복사했어요. 세미나에서 발표할 작품에 관련된 논문도 하나 복사를 해왔습니다. 백면상 역자라는 책에 관한 논문인데 달랑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검색했더니. 그래도 아까 읽었거든요? 제가 다 하나하나 했어야 됐을 것들을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부터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국회도서관 장바구니에다가 담아둔 논문이 몇 개 있더라고요. 몇 개를 복사해 왔습니다. 공포의 페미니즘이라는 논문을 복사해 왔는데 포스트 페미니즘 이론이랑 공포영화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공포영화 속에서 보이는 페미니즘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공포영화를 페미니즘적 비평을 하려는 건지 아직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요즘에 호러영화 쪽에서 이렇게 페미니즘이랑 엮여가지고 분석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호러영화 자체가 굉장히 여성 캐릭터를 혐오적으로 다루는 영화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페미니즘적 해석이 필요한 분야기도 하고, 과거에 그런 여성 혐오적인 공포 영화가 최근에는 또 전복이 돼가지고 여성 캐릭터가 돋보이는 영화들도 많고, 굉장히 공포 영화를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컬트 종교에 대한 논문을 막 찾아보다가 좀 재밌는 거를 발견해서 복사를 해왔는데, 제목이 스포츠 집단에서의 체벌에 대해서, 고교 야구부에서의 체벌 행위랑 컬트 종교를 엮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발상일지가 일단 예측이 안 되고, 요거는 만약에 읽어가지고 영상 하나를 찍을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 되면은 찍어볼까? 해가지고 복사를 해온 겁니다. 제가 오늘 7부 정도의 논문을 복사해왔고 토탈 1045엔 들었습니다. 국회도서관 꿀팁, 기본 현금 결제입니다. 근데 현금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ATM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아직 다 읽지 못했는데 좀 읽어본 결과 영상을 하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서는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책도 읽었어요. 수수께끼와 공포의 낙원에서.
이거는 좀 발췌독을 했는데 다 읽진 않고 생각보다 발췌할 게 없었다. 제가 생각했던 책이 아니었어요. 괴담, 미스테리, 추리, 공포, 호러 이거를 다 탐정소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거를 나누자 해가지고 생긴 용어가 변격, 본격인데 제가 관심 있는 쪽은 아무래도 변격이기 때문에 변격 관련 책을 많이 읽어요. 근데 이거는 본격 관련이었어. 그래서 본격 탐정소설에 관련된 작품론이나 작가론이나 이런 것들이 담긴 책이고요. 현대에서 탐정소설이 많이 쇠퇴한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 무엇보다 큰 게 과학이 발달해서 그렇대요. 본격 탐정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성이거든요. 요즘 현대에 들어서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정말 다양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범죄들을 해결하는 경찰의 능력이 너무 올라간 상태고 과학수사 등도 굉장히 발달을 해 있고 탐정이 막 나서가지고 무언가를 할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탐정소설이라기보단 경찰소설이 유행을 한다고 합니다. 경찰 혹은 프로파일러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앞으로 더 미래에 가면은 탐정이라는 말이 아예 사어가 될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혹은 새로운 탐정의 형태가 나타날까? 탐정이라는 것을 미래에는 어떻게 정의를 할까? 그런 것들도 궁금해지는 바입니다. 한국 논문도 몇 개 읽었는데요. 어떤 분야였냐면은 BL 관련된 논문을 읽었어요. BL 연구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대부분 BL이 왜 유행하기 시작했는지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파헤치는 논문이 많더라고요. 그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지금 최근 들어서 BL 웹툰이라든가 BL 소설이 굉장히 흥행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BL이 정말 음지였어요. 정말 음지였어요. 뭐 마이너한 것도 있었겠지만 여기 여러 가지 논문을 봤을 때 동성애 혐오랑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더 BL이 유행했을까에 대해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플랫폼 시장은 결제를 할 때 그 결제를 하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잖아요. 나 홀로 은밀하게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BL 소비가 늘었대요. 또 제주도 토크를 해볼까? 제주도 서귀포에 땡땡 서적이 생겼어요. 명땡 서적. 거의 최초로 라노벨을 입고를 했었던 그런 서점인데 그 서점의 문제가 뭐냐? 라노벨 코너가 점원이 서 있는 계산대 바로 뒤에 있어가지고 담배 사는 것 마냥 이거 주세요 하고 점원한테 말을 해야 그 점원이 꺼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죠. 그것은 굉장히 엄청난 벽이었죠. 떳떳지 못한 소비를 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쇼핑이나 온라인 결제 같은 게 그 소비를 증폭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BL이 왜 여성 독자에게 소비가 많이 될까? 이성의 중심, 즉 가부장제 중심적인 그런 로맨스 서사? 아무래도 이성이고 결국은 임신, 출산, 결혼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성들이 거부감이 느껴질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BL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래서 가부장제의 압박에서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소재가 다양하다. 오메가버스라든가 BL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세계관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색다른 재미를 줄 수 있다. 여성들을 위한 포르노가 될 수 있다. 남성 판타지적인 포르노 혹은 로맨스물이 많은데 BL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성들의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요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BL이라는 장르 자체가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질서와 억압을 다 부셔버리는 그런 반항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만약에 BL 소설에서 정말 현실적인 퀴어 문제를 끌고 왔을 때 독자들의 반응. 커밍아웃 문제로 부모님과 싸우는 장면이라든가 정말 현실적인 성적 묘사라든가 실제 그 동성애자끼리 쓰이는 은어나 그런 행동 묘사 같은 게 나온다든가 그런 소설을 봤을 때 BL 독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통계 중에 되게 재밌는 게 있었는데 BL을 소비하는 독자층이 자기가 보고 싶은 BL 작품을 정할 때 가장 고려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외모래요. 외모. 그리고 캐릭터의 성격. 수위는 생각보다 판단 기준에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BL 연구도 꽤 알아낼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사회상에 대해서. BL을 향유하는 층이 고등학생 때부터 BL을 접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10대들이 BL을 접했을 때 거부감이 들지 않는 이유가 아이돌을 좋아하면서
팬픽을 많이 접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있더라고요. BL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팬픽 때문이라면 팬픽은 왜 거부감이 없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여기서 말하는 팬픽은 그 알패스를 말하는 겁니다. 알패스가 왜 그렇게 주류일까? 도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제가 만약에 BL 연구를 하게 된다면 역시 제가 BL에서 본 가장 큰 특징은 캐릭터가 아닌 어떠한 도식을 좋아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BL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좀 신기하고, 20년 김치찌개 집을 좋아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향대로 골라먹기가 가장 편한 장르가 BL이 아닐까 싶긴 하네요. 이렇게 세세하게 키워드로 나눠진 거 보니까. 아, 그리고 저는 이런 인터뷰형 논문을 제대로 읽어본 게 처음이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자신의 인터뷰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솔직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막 써둔 문단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것들이 되게 흥미로웠어. BL이라는 취미를 선뜻 밝히기 어려울 것을 알기 때문에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 일부러 인터뷰 참여자들이 말하는 뭐 장르를 검색해 본다든가 그런 노력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뷰 참여자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BL 이야기를 할 때 약간 민망한 웃음을 보이고 좀 머리를 싸매고 그런 반응을 보였다, 이런 묘사도 막 있고, 인터뷰 논문이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논문을 읽고 공부를 했고요. 오늘 일찍 일어났더니 확실히 하루가 기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도 아직도 잘 시간이 아닙니다. 약간 오늘 논문을 많이 읽었더니 좀 논문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논문을 좀 끄적여 보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